그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간소송에는 필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렌코쿠 쿄주로 귀멸의 칼날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 사무실인데요. 오늘은 블루스크린을 뒤에 놔두고 배경화면 안 쓰고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이 뭔가요?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펴서 상대방하고 소위 말하는 성관계를 갖는 걸 간통이라고 했죠. 간통죄에 대해서 상간 남녀를 형사처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불륜은 형사범죄는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불륜 남녀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뭘까요? 상대와 간통한 자죠. 상간소송은 말 그대로 상대와 간통한 자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등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불륜으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시겠죠? 결혼 생활이 파탄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핀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이혼 소송이 전제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서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간통,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만 하겠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상간 소송을 하려면 사실 소위 말하는 제소기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불법행위에 따라서 안날로부터 3년, 있음날로부터 10년 정도를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가인 변호사가 상담하셔서 제소기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에는 필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걸 인식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랑 간통하고 부정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상간녀, 상간남의 인적사항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의 증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어떤 게 있을까요? 꼭 간통을 하고 있는 현장 동영상만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모텔을 출입하는 사진 같은 경우 증거가 될 수 있고, 요즘 카카오톡 많이 하죠? 이런 메신저 서로 주고받았던 것, 통화하는 거 녹음이 혹시 녹취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 통화 녹취, 카드 사용 내역, 모텔이나 이런 데서 긁었던 것, 그리고 요즘은 구글 지도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와 상대방이 같이 동선이 일치하면서 모텔이나 불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들에 다녔던 것, 그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직접 증거로 배우자에게 다시는 바람피지 않겠다, 누구누구가 바람폈었다, 그런 걸 각서나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성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정조물을 지키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갔다. 그럼 꼭 둘이 성관계를 안 맺었어야 할 수도 있지만 부부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여행을 갔다. 부정행위죠. 연락을 계속하고 카톡을 주고받는데 자기야, 여봉 이런 걸 한다. 부정행위죠. 배우자끼리 해야 될 일을 상대방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취를 해두시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 소송을 당하는 내 배우자와 바람핀 사람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는 걸 증거로 삼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내 배우자의 카톡 사진, 프로필 사진이 애랑 있는 것, 자신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럼 상대방도 기혼자라는 걸 인식하겠죠.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주고받을 때 내 남편 지금 뭐하고 있어, 내 부인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식에 당연히 증거가 되겠죠. 통화 같은 것들 녹음도 알고가 있으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직장 동료나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 심지어 내 결혼식에 왔던 사람, 하객이었던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요. 상대방한테 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렸다, 그런 남편이나 아내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사실확인서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인적사항은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요? 이 경우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한다고 소위 말하는 흥신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몰래 따라가고 미행하고
이런 경우 있어서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간녀나 상간남의 핸드폰 번호만 알더라도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해서 그 사람 주민등록 초본도 뗄 수 있고 주민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고로서 내 배우자가 바람 폈을 경우 바람핀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소송을 당했다. 이 경우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감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배우자끼리 서로 충실하고 서로 둘만 이제 사랑하기로 내 이웃들도 사랑해야겠죠. 제가 말하는 사랑은 이제 육체적 사랑이나 부정행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건 사실 사랑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그 때문에 내가 이혼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안 되겠지만, 혼인 중에는 부정행위가 되고 상간소송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요. 또 내가 당했다고 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라고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위로 전화하시고,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고, 만약에 내 결혼을 파기하려는 상간남, 상간녀가 있다, 변호사한테 의뢰하셔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